히로시마역에서 완행열차로 1시간 40분가량 달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역 정거장에 하차했다. 인파로 북적한 역 왼편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건축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바로 근처로는 바다와 맞닿은 산책로가 이어졌다. 히로시마현 동부 해안에 위치한 덕에 일찍이 해상운송으로 번영한 오노미치는 20세기 초반의 낭만과 아기자기함이 고스란히 남은 보석같이 예쁜 소도시다. 역 주변으로 인상 깊은 건축물이 가득한 가운데 첫 행선지는 오노미치 유토라고 해서 1934년에 지어진 해운창고를 개조한 복합 쇼핑몰이다. 일본 내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쇠락해 가던 도시를 살리기 위해 히로시마현이 개최한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히로시마현 출신이자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다니지리 마코토가 내놓은 자전거를 테마로 한 제안이 채택되었고, 이후 버려지다시피 한 창고에 호텔과 잡화점,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점하여 한없이 쇠퇴하던 도시의 구심점이 되었다. 일찍이 산간지역과 세톤의 해를 잇는 자전거 도로가 길게 깔린 오노미치는 자전거 여행객들의 단골 드라이브 코스였는데, 이에 주목한 다니지리 마코토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복합 쇼핑 플랫폼인 유트를 창조하면서 지역 부흥에 이바지했다. 실제로 유트의 개장과 함께 세련된 이미지를 얻게 된 오노미치에는 이후 감각 있는 잡화점과 감성 카페들이 여러 문을 열며 히로시마 현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기존에 있던 자원의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입혀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은 복합 공간 유트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즐긴 후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과 거리를 구경하다가 북쪽으로 7분가량 걸어 와타시노 카페에 들렀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만큼이나 음료도 간식도 예쁜 곳에 잠시 머물다 오노미치역 근처로 돌아갔다. 역 근처 상가 초입에는 오야츠도 야마네코라고 해서 맛있는 푸딩을 파는 곳이 있는데, 맛도 좋고 신선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맛있는 푸딩을 맛본 후 60m가량 걷자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노미치 혼도우리 상점가가 나왔다. 에도시대 항구 형성과 함께 발전한 상점가에는 창업 100년 이상의 노포가 10곳 이상 있다. 다만 2015년 첫 방문 때만 해도 도시 쇠퇴와 함께 문 닫은 상가가 많았는데, 유튜가 생긴 것을 계기로 곳곳에 감성이 깃든 잡화점과 카페, 시선을 사로잡는 간판이 여럿 들어섰고, 이에 힘입어 일본에서 손꼽는 감성 소도시로 거듭났다. 인구 13만 소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힙한 옷가게와 오노미치 시를 테마로 한 잡화점에는 예쁜 엽서를 비롯해 아기자기한 키홀더, 손수건과 가방 등 볼거리가 즐비했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빵집에도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거리 한쪽에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케이드 시장이 그 속살을 드러냈다. 이렇듯 낡고 감성적인 모습이 혼재한 거리를 거닐다 보니 허기가 져서 이따금 들르는 라멘 전문점 미야치에 방문했다. 1945년에 문을 연 가게 내부는 손님 10명밖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좁으며 벽에는 차림표와 주인 내외의 그림이 걸려있다. 개점 20분 전부터 대기줄이 생긴 가게에서 중화소바와 우동, 유부초밥을 시켰다. 지역 명물 중 하나인 오노미치 라멘이 간장을 토대로 한 국물에 돼지비계를 넣은 덕에 기름진 걸로 소문이 자자한 데 비해 이곳 라멘은 국물이 담백하고 끝맛도 깔끔한 편이다.
그 덕에 오노미치의 소재한 라멘 전문점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함께한 친구도 국물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며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식사 후 가게 근처에 있는 미코시 보관소에 들렀다. 신을 모시는 가마이 미코시는 일본 축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오노미치 상점가 내에도 축제 때 활용하는 미코시를 비롯해 각종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다. 미코시 전시장 이외에도 상점가에는 볼거리가 즐비하다. 가령 1923년에 지어진 오노미치 상공회의서 기념관에는 지난 시간 지역의 역사와 발전을 담은 기록과 자료가 있고, 건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술 스튜디오 프리미티브 모아레 앞에는 주인장이 주말마다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는 오래전 공중 목욕탕이었던 야마토유를 개조한 중국 음식점 얌토우가 있다. 아울러 로스터 커피 전문점인 크라시크도 커피 애호가들과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명소 중 하나이다. 커피 원두 가득한 실내에서 흘러나온 커피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뜻한 원두커피 한 잔을 사서 향과 맛을 음미했다. 그러는 사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파르페 전문점 어터니티에는 가게 명물인 딸기 파르페를 먹으려는 대기줄이 이어졌다. 이어서 자전거로 유명한 동네답게 곳곳에 문을 연 자전거 상점을 지나 기다란 상가를 개조한 복합시설 아나고노네고토도 구경했다. 아기자기한 모형으로 장식한 외관 구석 기다란 복도를 따라 걸으면 카페와 식당, 게스트 하우스 등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상점가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존재하고, 거리 중심부를 크게 벗어난 외곽 골목에도 꾸밈없는 매력이 묻은 가게들이 자리했다.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상점가를 돌아본 후 거리 북쪽에 위치한 산골목을 산책하기로 했다. 자전거만큼이나 고양이로도 유명한 오노미치에는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노미치를 고양이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여행객이 고양이를 만나고자 오노미치를 찾는다. 나와 친구도 마을 구경도 하고 고양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산자락에 길게 이어진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가 834년경에 창건된 사찰인 지코오지에 이르렀다. 오노미치 시내 곳곳에는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은데 상당수가 상점과 뒤편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각각의 사찰을 돌며 그 아래로 펼쳐진 마을 전경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봄철에 들리면 예쁜 메아를 만날 수 있는 지코오지를 지나 터벅터벅 적당한 속도로 경사길을 밟았다. 한편 지코오지 근처에는 인스타그램에 나올 법한 카페와 식당이 자리했다. 그중 하나인 리엔 오노미치는 2022년에 새롭게 문을 연 곳으로 오사카 의류업계에 몸담았던 사장님이 주말에만 문을 여는 커피 전문점이다. 이곳에서 내 선택은 500엔짜리 카페라떼로 고소한 커피향과 주인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채 커피 맛을 즐겼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옛 민가 건물을 카페로 개조하는 데 약 2천만 엔을 지출했고, 가게 상호는 별 뜻은 없고 그냥 입에 잘 붙길래 이리 지은 것이라고 한다. 진한 목축임으로 어깨에 묻은 긴장을 털어내고 앞서 들른 지코오지와 마찬가지로 834년경에 지어진 코묘지에 진입했다. 그때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대뜸 석상 앞에 앉아 절을 했다.
몹시 신기한 구경을 한 다음에 내리막과 오르막을 반복하는 비좁은 골목을 거침없이 걸었다. 뚜벅뚜벅 길을 걸으며 고양이 몇 마리와 마주치는 사이 산 정상까지 이어진 계단길 절반을 올랐고 나머지 절반의 가파른 계단길을 열심히 걸어 올랐다. 그리고 얼마 후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사찰인 센코우지에 도착했다. 오노미치에 소재한 사찰 중 정점이라 볼 수 있는 이곳은 정경 맛집이기도 해서 많은 이들이 카메라를 들어 추억을 새겼다. 나도 몇 장의 기록을 남기고는 사찰 뒤편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전망대에 도착했다. 2022년에 새롭게 지어진 전망대는 하늘로 향하는 미로 마냥 기다랗게 이어졌고 드높은 하늘에 맞닿으려는 듯 툭 튀어나온 전망대 끝자락에는 저마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년 한 차례 들르는 동네지만 그때마다 얻는 느낌이 달라서 늘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동네의 오노미치.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과 마주칠지 기대하며 이번에는 전망대 아래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 미하라시테에 들어갔다. 100년 넘은 별장 건물을 개조한 이곳 또한 동네에서 손꼽는 분위기 맛집 카페다. 아기자기함과 심플함이 공존하는 실내 맞은편으로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과 치즈케이크를 시켜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40분가량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서자 곳곳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마을을 둘러보려고 발길을 재촉했고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귀여운 고양이들과 마주쳤다. 앞서 들른 센코우지 전망대와 마을 아래로 오가는 모노레일 탑승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에는 고양이 골목이라는 명성답게 고양이 컨셉의 카페와 식당, 예쁜 잡화점들이 들어섰다. 그 덕에 골목길 여기저기서 귀여움을 내포한 감탄사가 들렸다. 한편 모노레일 승차장 바로 옆에는 고몬이라는 와플 카페가 있다. 오노미치 시내에 소재한 카페 중 인지도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곳은 감미로운 커피 한 잔과 달달하고 맛있는 와플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함께 간 친구도 맛있어한 와플. 평소에 혼자서 여행을 즐겨 하지만 이따금 누군가와 함께 오노미치에 들를 때면 항상 이곳에 데려가는데 2시간가량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데려가는 족족 다들 만족해했다. 평소에 와플의 겉이 바삭하고 속이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해서 따로 시럽을 뿌리진 않는데 이 집 와플은 시럽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다. 이후 부풀어 오른 배를 꺼트리고자 앞서 들른 상점가로 돌아가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다가 오노미치 영화 자료관에 들렀다. 고풍스러운 정치와 아기자기한 풍경, 일본 특유의 잔잔함이 공존하는 오노미치는
지난 시간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했다. 2011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사인에도 앞서 들렀던 생코오지와 와플 전문점 고몬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 방송 매체에 등장할 만큼 다양한 매력의 숨쉬니 8번가량 방문한 지금도 매번 새롭게 신기하게 다가온다. 마을 곳곳을 열심히 돌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서 슬슬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바다와 인접한 해안길을 거닐었다.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안녕.